네, 안녕하세요. 기말고사를 위한 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범위인 연산자, 그리고 두 번째 제어 구문, 세 번째 배열에 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학습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렵지 않은 부분이 될 거예요. 이 연산자, 제어구문, 배열이란 거 학습하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연산자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연산자의 종류, 어떤 연산자가 사용이 되는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연산자의 종류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번은 기능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연산자를 피연산자의 개수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나눠본다라고 하면 산수를 한다라고 하면 산술연산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비교연산자 등과 같이 나눠지게 될 것 같습니다. 피연산자의 개수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본다라고 할게요. 2 더하기 4라는 연산을 한번 해볼 텐데, 이 연산에서 이 더하기라는 것은 연산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2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는 연산자가 아니다 라는 거, 연산이 이루어지는 숫자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숫자는 피연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연산자는 보통 두 개의 피연산자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피연산자의 개수가 여러 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일 때는 단항연산자, 두 개일 때는 이항연산자, 세 개일 때는 삼항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기능에 대해서 나눠봤으니까 이 기능에 대한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라는 거 기말고사를 푸시면서 알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능, 피연산자의 개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잘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산자, 기능을 바탕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을 바탕으로 보면은 6가지 정도의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천천히 바라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산술연산자입니다. 산술연산자는 연산을 하는데 사용하는 연산자이다 라는 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동작들까지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있고요.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더 추가를 해서 파이썬에는 지수연산을 할 수 있는 제곱연산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명시적으로 구할 수 있는 몫을 명시적으로 구할 수 있는 몫연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있다라는 거,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술연산자란 산술에 연산하는 연산자이다, 산술연산에 사용하는 연산자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연산자를 보도록 할게요. 비교연산자라는 것은 두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이다 라는 거예요. 두 값의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교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죠? 크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작다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를 할 것 같고요. 값을 비교한다라는 점에서 같지 않다라는 점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각각에 대한 내용, 비교 연산자라고 하고 관계 연산자라고도 말합니다. 만약에 이 값이 성립을 한다. 즉 참이다 라고 하면은 true라는 값을 보내주는데요. C에서는 true라는 값이 없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 혹은 그 이외의 숫자를 1이란 숫자 정도를 반환해 줍니다. 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성립하지 못할 때, 성립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값을 거짓이다 라고 하고요. 거짓일 때는 원래 불린 값으로 false라는 값을 반환해 줍니다. C 언어에서는 0이라는 값을 반환해 줘요. 이 부분에서 조금 바라보시면 좋을 게, 왜 C 언어는 참일 때 1을 출력을 하고 거짓일 때 0을 출력하냐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은 왜 그런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C 언어에서는 잔료형이 제한적입니다. 잔료형이 제한적이다. 사용할 수 있는 잔료형이 제한적이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불리언형이 없어요. C 언어에서는 불리언형이 명시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언어에서는 불리언 값이 없기 때문에 참일 때는 1, 거짓일 때는 0이란 숫자를 반환해 주게 돼요. 이런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 다시 맞추고, 네, 논리연산자를 보도록 할게요. 논리연산자라는 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값의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연산자이다 라는 점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인 값이 있다라고 그럴게요. 논리연산자 참일 때 두 개의 참인 값을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 연산하는 기호들이 있다라는 점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일 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겠는데, 연산하는 기호들을 잠시만 보도록 할게요. end 표시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end 기호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어 표시를 두 개를 해서 오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ot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end 표시를 하게 되면은 4개의 값이 이렇게 주어질 때, end일 때는 2개의 값이 모두 성립할 때에만 참을 반환합니다. 반면에 OR라는 것은 end 표시 OR라는 것은 둘 중에 한 값이 참이더라도 참을 출력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점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not이라는 거는 우리가 0일 때, 1일 때를 나눌 수가 있는데, 반대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not일 때는 반대로 바꿔준다. end일 때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고요. 5일 때는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고, not일 때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논리연산자라는 것,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하는 연산자이다 라는 점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이런 설명 좀 중요하게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논리연산자는 첫 번째 값이 연산 결과가 판단되면은 두 번째 값은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논리연산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논리 연산자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죠. 비트 연산자를 보도록 할게요. 비트 연산자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연산자라는 것은 비트 단위의 모든 연산을 말하는 연산자예요. 비트 단위의 연산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연산자는 조금 많은데요. 두 개의 값이 참일 때 참을 반환해주는 AND 기호. AND 기호.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만 참이더라도 참을 내주는 OR 기호. 두 개의 값이 같을 때에는 0, 다를 때에는 1을 출력해주는 XOR 기호, NOT 기호라는 등 다양한 방식들로 우리가 비트 연산자를 할 수 있고요. 비트 단위로 왼쪽으로 시프트를 해줘라,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해줘라, 시프트 기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 보면은 AND 기호, OR 기호, XOR 기호, NOT 기호, Shift, Left, Shift, Right까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동작들을 알아봐 주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바라보셨으면 좋을 거는 요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XOR라는 기호, Shift Left라는 기호, Shift Right라는 기호 세 가지가 있어요. XOR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지금 올리는 날짜가 6월 29일이니까 6, 2, 9라는 숫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나타내보면은 0, 1, 1, 0이 될 거예요. 29라는 숫자를 나타내면은 16 더하기 13이 될 거니까 1, 1, 1, 0, 1이 될 것 같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0110이 될 것 같고 29라는 숫자는 1, 1, 1, 0, 1이 된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OR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같으면 0을, 다르면 1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보기에 조금 어려우니까 세로 형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1, 1, 0, 0, 0, 다시 6을 한번 적어볼게요. 0, 0, 1, 1, 0, 29를 적으면 1, 1, 1, 0, 1을 XOR를 한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르죠? 0, 1 다르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를 1, 0 다르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를 1, 1 같기 때문에 0이라는 숫자를 0, 1 다르기 때문에 1, 1이 될 겁니다. 다음과 같은 이진수를 보게 되면은 16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로는 27이라는 숫자가 된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6 XOR 29를 해주면은 27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Shift Left, Shift Right라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잠시만요. Shift Left, Shift Right라는 도구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Shift Left라는 것은 곱하기 2를 하는 도구이다. Shift Right라는 것은 나누기 2를 하는 도구이다 라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까지만 알아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입연산자라는 거 보도록 할게요. 대입연산자라는 것은 등호로 표시를 해주는 연산자를 말하는데요. 대입연산자는 상수를 대입하라는 의미의 연산자입니다. 수학에서는 등호가 조금 같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값을 대입해 준다라는 assign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의 위치에 입력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입하란 연산자, 대입 연산자는 조금 다양하게 활용이 되기도 해요. a는 a 플러스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a 1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산자가 두 개 묶여서 빼기, 곱하기 등과 묶여서 사용되는 이런 연산자들을 우리는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합대입 연산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들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대망의 6번째 증감연산자입니다. 증감연산자라는 거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지 않고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반복 구문을 보실 때 한두 번 정도 봤을 것 같아요. 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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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경우들의 숫자들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이런 숫자들을 우리는 단항연산자, 증감연산자라고 하고요. 앞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 정의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전이연산자, 이런 식으로 뒤에 정의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후이연산자라고 합니다. 전이연산자, 후이연산자에 대한 내용 궁금하시면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증감연산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익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왜 C 언어에서 가르치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파이썬에서는 증감연산자가 없는 것 같아요. a 플러스 플러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쳐주게 되면은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적을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외의 연산자들을 볼게요. 우리 기능으로 분리했을 때 우리가 6가지 연산자를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의 연산자 3가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조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 이외의 연산자들이 있다라는 점. 첫 번째는 조건 연산자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사이즈 오브 연산자. 세 번째는 타입캐스트 연산자, 형변환 연산자라고 해요. 이 3가지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연산자는 무엇인지,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무엇인지, 타입캐스트 연산자는 무엇인지 각각을 보도록 할게요. 기능에 따라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동작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 연산자들을 보도록 할게요. 조건 연산자는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문장 1을 실행할 건지 문장 2를 실행할 건지 판단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조건하고 물음표를 적게 되고요. 물음표 다음에 문장이 나오고 땡땡이 나오고 문장이 나오고 끝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문장들이 우리는 사망 연산자다라고 했고요. 이 조건이 참일 때, 이 조건이 true일 때는 문장 1이, 조건이 false일 때는 문장 2가 실행이 돼요. 이런 점을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 오브 연산자,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우리 저장 공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자료형이 얼마나 저장하고 있는지 바이트 단위로 나타내는 연산자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캐릭터 str이라는 캐릭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str이라는 캐릭터를 한 6개 배열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인티저 a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a라는 숫자를 가져오게 되면요.
이 숫자는 결국에는 어떤 수가 되냐면요. 4라는 수가 되게 돼요. 왜냐? a라는 것은 인티저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인티저만큼의 변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라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size of 인티저 해줘도 4라는 수가 나오게 돼요. 반면에 캐릭터의 배열을 보도록 할까요? 캐릭터의 배열 size of 캐릭터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1이라고 나오는 거를 인티저 형식과 동일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size of str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1인 크기가 지금 6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 배열이기 때문에 6개가 할당받아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str이라는 것은 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CPU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긴 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표준 C 언어에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6이 나오는 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형변환 연산자인데요. 형변환 연산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타입캐스트라는 거 이전 단원에서 배웠어요. 형변환 우리가 C 언어에서는 형변환이 중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요 C 언어는 같은 형일 때는 형변환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형변환을 하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형변환을 우리는 묵시적 형변환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형변환 연산자를 이용해서 형변환을 하는 것을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형변환, 묵시적, 명시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명시적 형변환은 형변환 연산자 타입캐스트 연산자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이외의 연산자들을 봤는데요. 우린 이 이외의 연산자들 중에서 이 조건 연산자를 조금 중요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조건 연산자가 앞으로 등장할 조건 연산자라는 것은 앞으로 등장할 제어 구문의 선택 구문에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두 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단순하게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A를 출력을 해줄 거고요.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B를 출력을 해줄 거예요.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건 연산자로 만들어 봤으니까 앞으로 나올 우리 제어 구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if A가 B보다 크다 하면 printf %t A가 출력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아니다 else라면은 printf %t B가 출력이 될 거다 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문장이 하나하나만 진행이 됐어요. 문장이 하나하나만 진행이 됐다라는 점. 이 문장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if A, B라면은 printf %t A else printf %t 잘못 적어졌다. B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두 개 다 동일한 문장이니까 우리 조건 연산자를 제어 구문을 조건 연산자로 바꿔주는 거 어렵지 않은 동작이니까 한 번 정도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익히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다양한 연산자들을 바라봤어요. 조건 연산자들 바라봤는데 이런 연산자들이 여러 개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을 해줘야 될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연산을 진행한다 라는 거. 우선 단항 연산자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로 진행할수록 대임 연산자까지 차례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위로는 단항 연산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될 것이다. 대임 연산자는 나중에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항 연산자가 있고요. 산술 연산자고 있고요. 시프트를 할 수 있는 비트 연산자들이 있고요. 비트 연산자 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비트 단위 엔드는 시프트보다 더 나중에 진행이 되네요. 요거는 비트 연산자이다 라는 점. 그리고 엔드 오어와 같은 조건 연산자이다. 논리 연산자이다. 사막 연산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임 연산자이다까지 여러분들이 동작을 하는 거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각에 대한 동작들 우선순위를 바라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3단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단원 정리는 대임 연산자,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 대임 연산자들에 대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술 연산자란 산술에 대한 연산이다. 비교 연산자란 비교에 대한 연산이다. 논리 연산자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해주기 위한 논리에 대한 연산이다. 비트 연산자라는 것은 각각의 비트에 대한 연산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 단위 XOR, 비트 이동, 비트 오른쪽 이동이 중요할 것 같아요. 대임 연산자라는 것은 assign이라는 의미를 가진 대임 연산자이다. 여러 가지 대임 연산자들은 조금 응용적으로 사용된 거니까 다른 기호들, 다른 연산자들과 사용된 복합 연산자이다라는 점,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점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증감 연산자는 중요하게 안 다뤘고요. 기타 연산자 이 세 가지는 중요하게 다뤘으니까 세 가지에 대한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연산자에 대한 간단한 정리였어요. 정리니까 잘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